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수업사례 나눔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군인공지능고등학교 김동영 선생님께서 수업사례 나눔을 매우 정성스럽고요. 애써서 준비하셨어요. 제가 그 준비 과정을 쭉 지켜봐서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수업사례 나눔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영광스럽게 수업사례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저희 그 연구회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수업사례 나눔을 출판사에서 보고 출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소리 안 울려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연구회 운영진 선생님들 지금 한 10분 정도 같이 지금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간단하게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그 저희 AI 융합교육 연구의 미래교육 총서 시리즈 책 출판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수업 사례 나눔도 해주시고 또 책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또 연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선생님들과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다음 주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회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현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수업 사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동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글 플랫폼과 위키독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수업, 그리고 이제 노코딩 AI 플랫폼을 이용한 조별 프로젝트 수업 사례 발표를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좀 양이 방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깨닫고 노코딩 AI 부분은 다음 차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부분으로 오늘 수업을 참가하셨다면 이렇게 먼저 시간을 이렇게 좀 나가주시고 다음 차시에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앞에 주제로 가급적으로 9시까지 수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업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 했었던 내용 안내와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글꼴들은 이렇게 구글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몰라용 서체입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해왔던 수업 사례와 그리고 요즘 베이징 올림픽으로 핫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과도기 수업 사례 발표 실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새롭게 이제 도입한 오늘 주제에 맞는 수업 사례 발표를 갖고 여기에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수업 사례 발표는 참 평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그리고 수행평가 위주
그리고 이제 두 과목을 준비하는데 좀 엄격한 학생 지도로 실습실이 기물이 파손되거나 음식물이 섭취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뭐 VPN이나 뭐 여러 가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게 하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도록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엄격한 학생 지도가 필요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을 나눌 때 먼저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론 수업에 대한 수행평가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주고 그 퀴즈를 맞춰서 해당되는 점수를 주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이제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보고서 PPT, 그리고 뭐 자료 구조 같은 것들, 알고리즘, 그리고 순서도 같은 거를 표현하게 했었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C 언어로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이 또 만드는 이런 게임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만들게 지도했었습니다. 또 이것도 또 다른 학생이 이제 만든 게임인데 이거는 꼭 시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친구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자기가 개발했던 다른 여러 가지 툴들로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었던 거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즐겁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학기 들어와서는 이제 조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우수한 성적들의 학생들이 조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선택하면서 돌아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뽑는 좀 그런 과정으로 진행했고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탐방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했었고 당연히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마지막으로 남겨지거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되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본인도 굉장히 슬퍼하고 자기가 늦게 선택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기업에 탐방해서 참석을 하는 사진이고 또 삼성 S1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행평가를 했었던 사진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서울 도시철도공사라고 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그 한 학생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참석하여 이렇게 방문하여 아이들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이 학생들이 후에 이런 회사로 참여하더라고요. 이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참 제 개인적으로 좋은 사례여서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이렇게 뭔가 학생들이 조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시연으로 구현한 이제 원카드고요. 애들이 이거는 이제 실용 매크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왜 이걸 집어넣냐면 나중에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업을 삼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줬던 이런 과제들이 아이들의 진로 선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례로 짧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데요. 이제 2020년, 재작년이네요. 그때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굉장히 답답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프리미어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툴들을 써보면서 학생들하고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은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실패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함이라고 좀 집어넣고요. 네, 굉장히 이때만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되게 슬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업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위드 코로나 시대에 수업 사례 발표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실패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2021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특히 이렇게 경력이 좀 되신 선생님들보다는 좀 신규 선생님들,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고,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라는 것도 발견하고, 또 이제 구글 콜앱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 툴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 리플릿이라는 그런 툴을 사용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은 좀 기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언어의 종류를 많이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플릿이라는 툴인데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툴은 그 온라인 협업 툴이고 깃허브하고 연동도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걸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보이시죠? 파이썬, 노드.js, C 언어, C++, 자바, 루비, HTML부터 시작해서 코틀린이나 큐베이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하나의 언어에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가 있고 그 언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드는 예시가 삼국지에서 관우가 쓰는 무기는 청룡 언어도, 또 장비가 쓰는 무기는 장팔사무, 여포가 쓰는 무기는 방천화극인데 관우가 방천화극을 들었다면 그렇게 관우의 위용을 뽐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 맞는 언어를 꼭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린 어쩔 수 없지만 현재 가장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티오베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오베는 올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계속 웹에서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찾아주는 언어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직접 보게끔 해서 아이들이 파이썬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당위성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파이썬, C, 자바, C++, C샵, 자바스크립트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또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현업에 있는 친구들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맞춤법도 틀려 있는 이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유튜브에 개발자로만 쳐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보는데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건 예전에 했던 건데 제가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1인 개발자가 월 16억 원을 번다고 이런 거는 제가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넣으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게끔 해주려고 이런 영상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시켓이나
이랜서라는 이게 프리랜서 사이트인데 현재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6,400억 정도 되고 또 이랜서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7,200억 정도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어떤 해당 언어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잡코리아나 인크루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회사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아까 주제였던 위키독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키독스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또 사용을 하시겠지만 또 여기에는 비전공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키독스는 구글에 위키독스라고 치면은 바로 뜨는데 온라인 책을 제작도 하고 공유도 하는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키독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위키독스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점프 투 파이썬,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자바, 또 딥러닝이나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래밍, 또 인공지능 언어인 R, 라즈베리파이, 요즘 장고 많이 핫하죠. 장고나 플라스크 서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최근에 서점 가서 봤던 책인데 이런 책들이 바로 다 위키독스에 공유가 되어 있고 이런 책들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우리가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무료로 다 이 책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현재 서점에서 한 얼마 정도 팔리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고 이북 금액도 11,000원 정도에 이렇게 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것도 이렇게 직접 우리가 무료로 다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서점에서는 한 36,000원 정도, 온라인 서점으로는 판매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아까도 우리가 잠시 봤지만 목차하고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목차나 내용을 보고 얼마든지 책을 내용을 읽을 수가 있고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생들이 책을 안 가져왔다라는 그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키독스 수업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에게 저는 발표 수업을 진행을 시키는데요. 발표 PPT하고 유인물을 준비하게 해요. 보고서라고 했는데 유인물입니다. 우리 발표자라고 해서 3명을 이렇게 정해주고 이 위키독스에서 내용에 알맞게끔 미리미리 내용을 나눈 다음에 조를 편성합니다. 예전에는 조장을 뽑고 사람을 정했는데 참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동을 시켜놨는데 그럼 이렇게 학생들이 조가 결정이 되면은 이 학생들에게 발표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를 끊임없이 주지를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PPT고 이걸로 계속 아이들에게 해서 이 시간에 너희가 준비를 안 하면은 안 된다. 그 1시간은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너희들은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협박할 수 있는 게 점수잖아요. 점수를 주지 못하겠다라는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학생들이 꼭 준비를 시킬 수 있게 하고, 참 놀랍게도 이렇게 두 클래스를 운영을 했는데 한 번도 펑크낸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발표 전날에는 아이들이 끝나고도 남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인데요. 제가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 운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다 딴짓을 하거나 집중하는 이제 딴짓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다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네, 네, 굉장히 집중도가 좋습니다. 제가 말하면은 애들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줌으로 하더라도 동일하게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줌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아마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학년들인데 3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들도 굉장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발표했던 건데 이거는 PPT 자료고요. 이쪽은 학생들이 만든 유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인물을 수업 시작 전에 미리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배부를 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PPT의 일부지요. PPT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요. 정말 생각보다 이제 저희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도 학생들이 좀 낙오되지 않고 전부 다 모두 다 이렇게 아이들의 인적 자원이 활용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프랄 모형에 대해서 좀 봤는데 굳이 그 모형을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이쪽에 대해 이것만으로 아이들이 좀 잘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정말 이것도 일부를 했는데 코딩 분석을요 거의 애니메이션처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자, 한 페이지를 완전히 막 정말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본받을 만할 정도로 너무나 잘 분석을 하고 유인물도 잘 만들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 아이들이 바로 기업에 투입돼도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흡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3학년 아이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3학년 아이들은 더 잘하더라고요. 네. 걔네를 2학년 때 제가 망했던 그 사례였는데 그 아이들이 3학년 돼서 운영을 했더니 오히려 굉장히 잘하고 또 뛰어난 기량을 뽐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또 느낀 점도 이제 보면은 발표 마치고 또 즉시 피드백을 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없어도 좀 찾아서 칭찬을 많이 하고 또 못한 부분은 제가 언급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못한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좀 항상 이렇게 점수를 과하게 준다고 그 앞으로 애드립이죠. 애드립으로는 이거 98점짜리인데 이 부분만 보완하면 한 100점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학생들이 칭찬을 받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은 본인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동영상도 하나를 준비해오라고 시키거든요. 아까 짧게 이제 보면은 동기부여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끝나고 여기에 관련 동영상을 해라 이러면은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는 없거든요. 특히 3학년들이 배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용은 우리나라에는 없으면은 정말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발표 자료나 강의 자료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공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 영상을 보는데 또 발표하다가 아이들이 정말 틀린 내용을 말하기도 해요. 완전히 아닌 내용을.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흐름을 깨지도 않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끝나고 동영상을 시청할 때 그 동영상에서 자기가 그걸 찾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부장님은 막 신나가지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막 그러십니다.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래서 참 제가 보람 차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고, 이거는 설명은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게 이렇게 그런 내용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데 한번 이거를 지금 한 30분 정도 참석을 했는데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은 참여를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이거는 많이 쓰시죠. 구글 클래스룸까지는 이제 이렇게 전문 교과가 아니라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어도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하고 이따가 코랩, 구글 코랩을 이용할 때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작년에 EBS 2020년도에 EBS 온라인 클래스 쓰면서 대체할 걸 알아보다가 젊은 선생님들이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짧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가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안 쓰신 분이 계실까봐 이 구글 기본 창에서 이 동그라미 9개 들어있는 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룸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먼저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래스룸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참여하기하고 만들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내지 않아도 전혀 그들이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하시면 이 계속 버튼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나오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맨 위에 필수 이름만 넣으면은 바로 만들기 버튼이 생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바로 만드는 중이라고 뜨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저보다 더 늦으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오늘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생성 완료됐고요. 이제 다음에는 참여하는 걸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도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 생성 완료에 이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확대되는 버튼인데 이 선생님은 이것만 앞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게 다른 계정으로 제 다른 계정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계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업 참여하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업 코드를 넣으라는 게 떠요. 그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유개웃, 오유개웃을
이렇게 치면은 참여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바로 이렇게 입실이 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그 밴드 쓰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밴드로 2020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밴드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룸에서 이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업은 수업을 클릭하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그 화면인데요. 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 누르시고 하나 만들어 놨네요. 네. 만들기 볼까요? 수정으로 해놓으면은 제가 만든 건데 2월 7일 테스트 수업을 만들어 보시고 만든 화면을 뭐 이렇게 그냥 썼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고 과제 만들기만 누르면 끝이에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기보다 이걸로 제가 PT로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누르시면 몇 가지 6가지 메뉴가 떠요. 이렇게 6가지 메뉴가 뜨는데 제가 쓰는 거는 딱 3개만 써봤습니다. 3개만. 3개.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능만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잘 쓰시는 기능만 확실하게 잘 쓰셔도 아마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제나 저는 자료 그리고 주제 이것만 씁니다. 주제는 카테고리를 나눌 때 쓰고요. 저는 주로 과제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클릭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여기까지 한번 했고요. 질의응답은 좀 나중에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콜앱인데 이걸 제가 2021년도부터 썼거든요. 알기는 그 전부터 알았는데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 저처럼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이 구글 콜앱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영상을 한 편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은요. 이 구글 콜앱 이 링크 드린 부분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떠 있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소리 잘 나오시죠? Hi, and welcome to this video series on Google Colab. I'm Jake Vanderplas, and I'll be your guide today as we look at what Colab is all about. Google Colab is an executable document that lets you write, run, and share code within Google Drive. If you're familiar with the popular Jupyter project, you can think of Colab as a Jupyter notebook stored in Google Drive. A notebook document is composed of cells, each of which can contain code, text, images, and more. Colab connects your notebook to a cloud-based runtime, meaning you can execute Python code without any required setup on your own machine. Additional code cells are executed using that same runtime, resulting in a rich interactive coding experience in which you can use any of the functionality that Python offers. For example, here we define a variable containing a range of 10 numbers. In the next cell, we loop through this range, printing the square of each number. For convenience, we use the Shift-Enter shortcut rather than the play button to execute the cell. Cell outputs are not limited to simple text, however. They can contain any number of dynamic rich outputs. For example, we can search Colab's built-in library of code snippets and insert code to create an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This particular visualization is created with Altair, one of several third-party visualization libraries that Colab supports. Colab notebooks can be shared like a Google Doc, and for this purpose, it's useful to use text cells to provide a narrative around the code you've executed. Text cells are formatted using Markdown, a plain text document format that's rendered on the page. Markdown format is simple and powerful, allowing you to add headings, paragraphs, lists, and even mathematical formula. If you would like to share your notebooks with others, you can do so via Google Drive sharing, or even by exporting your notebook to GitHub. The notebook is stored in the standard Jupyter Notebook format, and so the notebooks you create can be viewed and executed in Jupyter Notebook, Jupyter Lab, and other compatible frameworks. The convenience of sharing notebooks means that you can find and explore many interesting notebooks around the web. One useful collection is the SeedBank project at research.google.com/seedbank.
For example, the Neural Style Transfer seed shows how to use deep learning to transfer styles between images, and includes a link to a Colab notebook where you can run and modify the code. To learn more about Colab, visit colab.research.google.com and find the Welcome Notebook, where you will find links to tutorials and other info about Jupyter and Colab notebooks. You can also find the remaining videos in this series, which will explore Colab in more depth. In the next video, my colleague Lawrence will explore how to install TensorFlow using Colab, and how to use different runtimes to access things like the GPU. See you there. Hi, I'm 네, 좀 빠르게 했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다 여러분들은 한글만 읽으실 거니까 이렇게 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글 콜앱에 장점이 굉장히 많죠. 공유 기능도 있고 드라이브에서 즉석으로 넣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용을 할 때 자료 제출할 때 굉장히 이 기능이 좋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아까 이렇게 확장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게임 만들기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게임 만들 때 파이게임이라는 그런 패키지를 써야 되는데 파이게임이 여기 깔려있지 않아서 저는 안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콜앱에서는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기초 능력이라든지 또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텐서플로우나 딥러닝까지도 이 콜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특히 우리 인공지능 융합교육연구의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이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콜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제이크 그 개발자께서는 계속 콜랩이라고 이렇게 읽으셨지만 콜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는 콜랩이 안 뜹니다. 네. 콜앱으로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콜랩으로 해볼까요? 구글 콜랩. 콜랩이라고 하니까는 안 떠요. 네. 이걸 찾았냐고 물어보죠. 콜앱. 네, 콜앱이고요. 콜앱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콜앱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게 구글 콜앱의 창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이거를 주소창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메모장을 하나 띄워주세요. 아이고, 네, 컨트롤 V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해볼까요? 메모장에. 이따가 어차피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미음 버튼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쫙 떠요.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제출하기.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시는 형태예요. 이렇게. 먼저 이걸 해주시고, 자, 아이들의 과제 제출하기가 있으니까 과제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좀 이따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글 콜앱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파일을 여시고 새 노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여시고 새 노트. 그러면은 네, 이렇게 단촐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일단 맨 위에 이 이름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AI 융합교육연구 뭐라고 할까요? 유니트 0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해주면 되고요. 딴 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이크 개발자께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린 거기까지 쓸 건 없고 이 위에 저는 막 고양이도 다니고 개도 다니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관심 있어 하고
저도 이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설정에 가시면은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여기서 호기 모드, 아기 고양이 모드 이거 두 개를 클릭하면 되고 이 두 개를 제거하고 저장하면 없어져요. 근데 너무 외롭죠. 이게 없으면은.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두 개를 클릭하고 그리고 막 제가 치면은 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처음 막 번개가 펑펑펑펑 튀고 밑에 막 콤보가 떠요. 그렇죠? 밑에 콤보 24라고 뜨고 번개가 펑펑 튀는데 이것도 설정해서 기타에 이걸로 이거 조정할 수 있어요. 노 파워, 썸 파워, 매니 파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테마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어두움이 좋다라는 사람은 다크로 클릭하게 하면은 이렇게 어둡게도 하고 간단하게 이 옆에 실행 버튼 있죠. 이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이렇게 결과값이 바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파일에 저장 버튼이 있지만 저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작업하고 했었던 그 작업을 불러오기 굉장히 우리가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툴이에요. 좀 더 PPT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웹 크롤링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그 기능만 제공을 안 하고 제가 제 기억으로 판다스 뭐 이런 뷰티풀숲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파일에 새 노트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화면으로 시작되고 이거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샘플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렇게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코딩도 바로 할 수 있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원래 아까 그걸 아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이걸 한번 오늘 우리가 실습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콜앱 창을 띄워서 이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AI 융합교육연구회 2022년 2월 7일 20시부터 보면은 이 구글 콜앱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구조적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책을 만들어라 까지도 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따라하는 선생님들이 전혀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했었던 게 이거거든요. 다 만들었어요. 그냥 이걸 공개를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칸을 3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밑줄이 하나가 쫙 생깁니다. 보이시죠? 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점으로 되는데 이런 기능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이 기능들이 다 제공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줄이고요. 뭔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위키독스나 프로그래밍 그런 책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는데 이 작은 따옴표 말고 이 물결 아래에 있는 거를 3개 눌러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하나씩 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예쁘게 꾸며봐라.
이거는 다 너희들이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 기업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할게요. 원래는 이제 위키독스, 클래스룸 콜랩을 했고 이걸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했던 것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UN의 지속가능 발전 과제, 그리고 젠보드, 패들릿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차시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과제를 제출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내준 만약에 과제라고 하고요. 이 과제에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거를 지금 하는 걸 한번 볼게요. 누락되어 있는 걸 일부러 제가 찾은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근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걸로 보는 게 여러분들은 더 깔끔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제 보기를 이렇게 누락된 걸 찾고 과제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누락됨이라고 뜨고요. 여기에서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은 자격증 같은 걸 운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용을 해서 한 문항당 하나씩 하고 이 슬라이드가 PPT예요. PPT 굉장히 좋아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일단 클릭하시고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하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파일이 그냥 바로 즉시 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오른쪽 아래 삽입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내 과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자료가 뜨고 저에게는 알림이 뜹니다. 학생이 자료가 제출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과제를 내준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위키독스, 구글 클래스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했던 게 콜앱으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 구성 준비를 다 완료했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합해서 학생들을 이제 귀찮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학생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는 거는 흐름이 끊기면 애들이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할 거를 던져주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거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독스로 먼저 교재를 구성하고 그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행과제 링크에 업로드를 해서 이게 제가 말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실제 사례로 한번 볼게요. 자, 원하는 내용을 어디서 찾냐면 위키독스로 찾습니다. 위키독스. 그래서 제가 빨리 하려고 아까 창을 다 띄워놨어요. 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지겨워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재미없게 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노트를. 네, 그래서 줄줄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 300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시작하기가 있고 0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많이 만드셔도 되고 제가 이것만 하고 놀고 먹지 않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문제를 이제 이미지로도 올리기도 하고 일부러 3가지로 올려요. 그 구글 도큐멘트로도 올리고 한글 파일로도 올리고 이걸 캡처한 이미지 파일로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이제 아까 메모장에다가 불러와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탭 누르고 과제 쓰면 됩니다. 과제하고 제출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을까요? 유의사항은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 당구장 표시. 유의사항 1,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또 PPT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 구글 클래스룸을 학생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리플릿 같은 걸로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캡처가 되잖아요. 캡처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봤지만 이렇게 파일명도 어떻게 제작해라.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각자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의사항을 적고 아이들에게 공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실제로 보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내줬어요. 허접하죠. 4월 달입니다. 그리고 4월 그 다음 날은 유의사항이 추가가 됐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주의사항 뭐 그대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쯤 되면은 뭐가 많이 복잡하죠. 이제 막 해보면서 계속 시행착오로 학생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과제도 내죠. 규칙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수업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남게 되고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학생들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 학생들이 만든 데이터에서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금방 다 자기 구글 드라이브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했었던 사례를 볼게요. 아까 이 과제를 내줬고 이 과제를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점수를 돌려줬습니다. 100점이라고. 또 다른 것도 내줬고 이거를 학생들이 잘했습니다. 돌려줬습니다. 학생들이 채점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이 안 뜹니다. 그럼 이렇게 채점을 했을 때는 채점이 완료됐다는 것도 표시되고요. 일부러 제가 막 이제 제 수업을 보시는 또 다른 분들이 계세요. 저희 반은 도제반이어서 15명인데 제 세컨 아이디도 하나 들어가 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해서 보고 계십니다. 채점 안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대부분 전부 다 제출합니다. 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 같이 느끼나 봐요. 그리고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작성했던 거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거 한 거거든요. 정기태란 학생이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제출됨. 여기에다 마우스 뒤에 걸 누르고 댓글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 아이한테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로 제출을 해도 그 이미지의 그 특정 부분에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개 글에다도 저는 여기에 이제 계속 학생들에게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적어줍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괴물이 돼가더라고요. 표현이 말이 안 좋아서 괴물이지 정말 잘해요. 애들이 지금 저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하나 공개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좀 그거는 학생한테 지금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 학생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퍼블리싱을 하고 실제로 지금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도제 업체여서 취업이 돼 있는데 그 일반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학 때 게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그 학생이 뭐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오정은 선생님을 만나서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진학할 때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푸자도 몰랐는데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열심히 하고 네, 해서 이렇게 굉장히 기량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낀 점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거든요. 잠깐 제 클래스룸 보여드릴게요. 제 걸 보여드리면 수업 클릭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가 채점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채점을 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학생들도 바로바로 낙오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좀 저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다 끝나면 집에 보낸다라고 하면은 수업 끝나기 1시간 전에 이미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리고 아까 수행과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낸 아이들과 안 아이들로만 차등으로 점수를 줘도 수행평가를 굉장히 이렇게 점수를 내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모두 잘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퀴즈나 이제 시험 문제를 내주기도 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이제 클래스를 이 점수 구글 클래스룸에 정말 점수로 경쟁자가 너무 탁월할 때는 학기 단위로 만들면은 더 좋다고 저에게 구글 클래스를 알려주셨던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폰이나 태블릿도 연동이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다른 툴들을 이용하는데 이 사이트 잠깐 제가 제시해 놨는데 이것도 학생들한테 동기부여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슬렌트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뭘 해줬냐면은 온라인 이렇게 IDE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다라고 뜨면은 네. 최고의 온라인 IDE는 무엇입니까? 온라인 IDE는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1위로 아까 보여드렸던 리플릿이 랭크가 되어 있고 2위가 구름 아이디. 이건 한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료 이렇게 여부도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볼까요? 파이썬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은 무엇일까라고 치면은 최고의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파이참을 1위로 했네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안내해주면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공부했던 내용들은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남기라고 하고 이거를 저는 꼭 검사합니다. 꼭 검사해요. 검사하면은 애들이 아까도 제가 클래스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점점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학생들도 이 개인 블로그에서 만드는 포트폴리오 내용들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진짜 잘해요. 네. 나중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딱 지금 1시간 2분 지났고요. 또 오늘 네, 더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오, 우선 너무 좋은 수업사를 나눔해 주신 동현 선생님 박수를 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학생들에 대한 진심이 역시 느껴지는 수업사례 나눔이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지난번 수업사례 나눔 보니까
또 피드백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주시니까 사례 나눔 해주신 선생님도 그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고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네, 피드백 일단 방법으로 좋네. 네, 강민서 선생님이 피드백 방법으로 좋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소통이 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파이썬 공부는 또 언제 하냐면요.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한번 하고 지금 여기에는 많이 생략이 돼 있지만 아이들이 파이썬을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고 어떤 뭐 특별한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제가 내줄 때도 그때도 데이터 자료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예시들을 학생들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잠자는 친구들이 일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구글 플랫폼을 이용한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는 제가 다 못할 것 같고, 혹시 녹화가 됐나요? 네, 네, 선생님 녹음이 돼서 저희 그 사이트에 올리니까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번에 동영 선생님 또 날짜 잡아서 오늘 다 못하신 수업사에 나눔을 또 해주실 거거든요. 2번 정도. 그때 오셔서 네. 또 궁금하신 점 질문하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동영 선생님과랑 연락하셔서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마 동영 선생님이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소영 선생님, 네, 우리 안녕하세요, 이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피드백 주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아이들이 블로그에 남겨가지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로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블로그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하려면 어떻게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예시를 볼 수 있을지. 학생들이 그 만든 자료를 지금 얼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엉망한 게 뜨면 안 되는데. 네. 네. 제가 학생들 이렇게 블로그를 주소로 받아놓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남는 시간에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만든 걸 창으로 띄워놓게 시켜요. 띄워놓게 시키고 항상 이제 저는 제 필살기가 집에 안 보내기거든요. 집에 못 간다라고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창을 띄워놓고 이제 바로 즉석으로 그냥 이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도. 그리고 정말 좀 이제 잘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좀 최하 점수를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학생들이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는데 다음번 수업사에 나눔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아이들이 네네. 예, 한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설계해서 아이들이 이걸 하게끔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까지도 좀. 활용까지는 아니고 저는 애들이 만들어 놓게만 시키는데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사례도 제가 해서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채팅방에 지금 다른 선생님 질문이 많은데 아, 네네. 그거 아이고, 예. 끝난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네. 학생들이 참여해서, 네. 정호진 선생님께서 학습에 필요한 플랫폼을 교육부에 수요 제기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되게 젊은 선생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의를 많이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의 이제 클라우드 서버 구축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타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봤더니 이제 그걸 업체를 하나 끼고 그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연 단위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고 그 그 아이디 계정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찬 선생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튜터로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반응한 점, 또 온-오프 환경에 유동적으로 수업 운영하기 좋은 점, 또 코드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발표에 초점을 맞춘 점, 또 모든 학습 과정을 로그로 남겨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개발자 취업 준비를 경험하는 점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모든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동영쌤 의견 아이고, 문경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회장님도 영광입니다. 고희영 선생님께서 도제반과 일반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습 과정 로그가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제반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 도제 과정을 운영하는 그 학교를 보시고 이 학생이 그 학교에 적합한지 보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도제반의 특징은 1학년 마치고 학생들이 취업을 합니다. 1학년 마치고 취업을 하고 그래서 3개월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 달 정도는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한 달은 회사로 직접 나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구조인데 저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학생들도 되게 좋아해요. 학교가 좀 지겨워질 만하면은 센터로 출근을 하고 저도 센터로 가고 학생들도 센터로 가고 또 센터에서 또 지겨워질 만하면은 회사로 가고 저도 이제 학생들이 회사에서 잘 하고 있는지 회사 이제 업무 담당자나 대표님도 만나고 또 학생들하고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좀 행정 업무는 많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좋고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교육 과정을 제가 도제반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시험 삼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회사에서 욕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되게 저 압박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 또는 학교에서 되게 잘 뭐 배웠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이렇게 실무에서 발맞춰 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네, 또 자문을 현재 개발자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만나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너 툴은 뭐 쓰냐? 요즘 어떤 언어가 대세냐? 요즘 월급은 얼마 받냐? 이런 얘기까지 다 제가 물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김현경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해서 역량이 일취월장할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고희영 선생님께서 선생님들 파이썬 공부는 언제 하나요? 저도 파이썬 왕초보라 배워야 되거든요. 파이썬이 유료 프로그램이군요. 이렇게 또 의견을 아니요, 아니 남겨주셨는데. 유료 프로그램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파이썬은 무료고요. 제가 짧게 지금 계신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python.org라는 파이썬은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서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파이썬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들에게 제가 제공하는 건데 왜 이게 원래 이게 영어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걸로 클릭하시면 되고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아까 제시된 위키독스로만 제공하지 않고 이 도큐멘테이션을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자꾸 이게 자동으로 뜨네요. 파이썬 문서를 클릭하면 이게 여기서 한국어로 바꾸고요. 여기 보면 자습서나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습서로 클릭을 해서 학생들이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위키독스처럼 여기 모든 내용들이 똑같이 다 나와 있어요. 튜플, 집합, 딕셔너리, 그래서 학생들 뭐 예외 처리부터 시작해서 클래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의 책들이 아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더 예제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 같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전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 문서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줍니다. 저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파이썬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 많이 여기에 관련되지 않아서 뺐는데 제가 친구 개발자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이제 구글하고 유튜브로만 공부를 한대요. 네, 구글하고 유튜브. 그러면 저도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그 친구가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에 외국계 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하고 유튜브만 해도 너 같은 실력이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코딩의 평가는 네.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돌아가야겠죠. 프로그램이 동작이 돼야 되고 저는 그냥 딱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제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는 게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개로만 나눕니다. 아까 좀 못하는 친구라고 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냥 보통은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는 사람은 X 이렇게 4가지네요. 말씀드리고 보니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신 아이들이 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줍니다. 너는 플러스 동그라미야. 너는 그냥 동그라미야. 너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좀 점수에 대한 그런 불만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 아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그때 저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이제 한 번은 대답을 잘 해주고 2-3번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저는 안 해주거든요. 난 AI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자꾸 애들이 물어보면 제가 답변 안 해주니까 그걸로 좀 불만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12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 제가 볼게요. 네. 언어를 살펴보는 활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를 배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냐는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 더 아까 잠깐 띄웠던 것 좀 보여드릴까요? PPT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딨지? 잠깐만요. 네. 이걸 보시면요. 지금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이트냐면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래머스. 네. 프로그래머스가 네, 여기 있네요.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이렇게 개발자 채용되는 자기 테스트 되는 그 사이트거든요. 제가 로그인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코딩 테스트 연습을 보면 여기에 다양한 과제들이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 문제가 C 언어로도 올라와 있고 C++, C#, 또 이게 고라는 요즘 새로 나온 랭귀지죠. 자바,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파이썬, 파이썬 3, 루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학생들이 맨날 이걸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은 큰 틀은 파이썬이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언어를 해라.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제가 학생한테 배우고 있는 언어는 유니티예요. 유니티. 그래서 유니티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유니티 디스코드 보스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파이썬을 하느냐 또는 뭐 이렇게 하느냐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고 좀 하는 그런 거, 좀 자기주도 학습을 좀 우선시합니다. 좀 문경찬 선생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황종호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황종호 선생님 네. 질문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부터 해야 되잖아요. 피드백부터.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부장님 아닙니다. 제가 목이 오늘 많이 긴장하시고 저기 하셨을 텐데 정말 유익한 팁들을 많이 배웠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발표하실 때 프로 애들 조별로 그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네, 그런 애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아까도 어느 선생님도 많이 하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를 그때그때 해서 피드백을 준다. 근데 애들이 영리해서 한 번만 안 하면 바로 그 틈을 치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학교에서 뭐 하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1인 다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때 전체 시간 안배를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네. 피드백을 할 때 학생들이 튀고 나올 때 어떤 잘 못 들었어요.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귀가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그 애들 특성상 이렇게 보면 보상받고 인정받는 거. 근데 우리가 뭐 부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집에 안 보내는 거, 뭐 그거밖에 없는데 그 애들이 그랬을 때 잘했을 때 보상을 물론 칭찬해주고 재빨리 보내주지만 그 무임승차하는 애들, 네네.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휘둘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냥 농담으로도 선생님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꼰질르잖아요, 애들이. 정말. 예, 그런 애들이 있을 때 이게 공정하게 어떻게 평가를 피드백을 했는지. 네네.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발표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할 때 일단 역할이 3개밖에 없고 3명이에요. 유인물 만들기, PPT 만들기, 발표하기. 그리고 점수는 발표로만 줍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또 어떤 항목을 넣냐면 학생들이 그 즉시 제가 이제 카톡이 아이들이 많은데 그 즉시 학생들한테 점수를 받아요. 학생들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국간이 90점, 95점, 100점밖에 없습니다. 3가지밖에 없어서 점수를 아이들에게 전부 받아서 그 즉시 점수를 합계를 낸 평균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평가를 하고 해서 그 즉시 그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아이들한테도 점수를 받고 또 저도 그 자리에서 잘한 점, 잘못한 점 이렇게 평가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자리에선 이견이 없었고 이제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조장이 되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게임을 인용해서 하거든요. 이제 요즘 얘들이 많이 하는 어떤 특정한 게임이 있는데 소환사고 자기가 이제 영웅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전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임승차하는 아이들이 꼭 있거든요. 그 아이한테는 이제 즉석 떡볶이 2번을 꼭 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딱 즉석 떡볶이 2번 먹으면서 좀 이렇게 뭔가 만족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로젝트 발표 수업 때 제가 처음이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완전히 간식도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음료수도 마시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조별로 발표한 그런 그 조별 프로젝트에 대한 뭐 순서도 알고리즘, 과제 선정 이유, 기여도라는 것도 넣거든요. 기여도. 그래서 학생별로 기여도라는 그런 항목도 넣고 그래서 코드 분석도 하고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바로 피드백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 사이에 불만이 없었고 점수는 이제 나와서 애들 다 그 조별이 끝나면 나와요. 나와서 너희들 이 아이까지 점수를 같이 똑같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조장이 기여도가 낮으니 빼면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칼자루를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생각보다 우리 점수 같이 받을게요라고 저 따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 위주로 하셨다는 거죠? 네, 학생들이 자기도 자기 발표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고 네. 친구들도 그런 과정까지 하면 또 이게 너무나 길어지고 주제와 좀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서 뺐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학교 교육 계획서에 설계할 때 연초에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거기도 다 집어넣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학교 교육 계획서에는 네. 그런 게 많이 약해요. 제가 학교 교육 계획서에 집어넣거나 그런 게 약하고 그냥 제 머릿속으로 아까처럼 이미 그런 잠시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예, 예. 10시까지는 나가달라고 퇴근해달라고. 무슨 질문이었죠? 제가 까먹었는데
예, 그게 제가 그 구조화를 좀 시켜서 그렇게 계획서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맡은 반으로 이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제가 맡은 반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벌써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한 수업하고 또 오늘 궁금해하신 점 더 보충하고 해서 2번째, 3번째 수업사례 나눔을 또 함께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요쯤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오늘 수업사 나눔이 어떠셨는지 이해가 좀 허영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허영 선생님?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음번 저희 인공지능 융합 연구회 발표자가 그 허성룡 대표인데 지금 그 케냐하고 그 청년 온라인 봉사단 교류 프로그램을 줌으로 하고 있어서 부득이 오늘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양해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이제 이번에 외교부 장관상도 받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인사이트라고 해서 거기를 한 10년째 NGO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아프리카 인사이트 허성룡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와서 인사드린데 어머니 부득이 같은 시간에 돼서 못 들어온다고 죄송하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종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프리카 인사이트 허성용 대표님께서 다음 주에는 또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바라본 아프리카 인식 현황과 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또 귀한 수업사례 나눔을 준비 중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처럼 선생님들 질문도 해주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면 그 피드백이 또 수업사례 나눔해 주신 선생님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성장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현 선생님 수업사례 나눔은 이렇게 그 일정 봐서 또 공지해서 2번째, 3번째 수업사례 나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수업사례 나눔을 준비해 주신 동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 원래 수업 속에 사례 마지막에 그 소감 말씀하시거든요. 시간은 없지만 그러면 나눔 마지막 소감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 연구회에 그 미래교육 총서 책 출판 관련한 제안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회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사례 나눔에 공지 드릴 예정이니까 선생님들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영 선생님 수업사례 나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 수업사례 나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오셔요. 감사합니다.